감기가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서는 비타민 C가 많으니까 좋은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오히려 더 유발하죠. 기침을 더 나게 하고 콧물을 더 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는 이제 알맹이를 육즙이죠,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오히려 껍질을 말려서 차를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발효 건강차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잘 몰라요. 비타민이 많으니까 무조건 이제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귤을 갖다가 미리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많이 먹어두면 비타민 C라든가 여러 가지 상에서 많이 면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져서 예방 차원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체질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체질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따뜻하냐 뜨거우냐 사상의학이죠. 따뜻하냐 뜨거우냐 차냐 서늘하냐 차가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지금 먹어야 되지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사계절의 원리에서 맞춰지기도 하고 오행의 원리에서도 맞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약재를 보통 보게 되면 법제라고 해요. 법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법제적인 부분을 뭔가하게 되면 말려서 사용하잖아요. 말리더라도 햇빛에 이제 말리느냐, 음지에 말리느냐에 따라서 효능이라든가 역할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쌀뜨물에다가 이제 채워서 하룻밤 채우더라든가 반나절 채워서 하는, 그러니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빼내는 하는 거. 이것 또한은 이제 법제라고 해요. 또한은 이제 술에다가 담가서 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술에 이제 잠깐 담궈 1, 20분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2, 3일 정도로 담글 수도 있는 것이고 재료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식초에 이제 담가서 사용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나무를 떼가지고 재 남잖아요. 그죠? 재에다가 이제 파묻어서 해독을 하는 법제를 하는 원리들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이차 중에서도 그런 원리들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이차 중에서는 보이차를 먹게 되면 약간 탄맛이 나는 보이차가 있어요. 이 부분을 뭔가 하게 되면 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떼서 재가 된 거에 따끈하지 따뜻한 걸 갖다가 덮어 씌웠죠. 걷다가 이제 차를 즐겨가지고 그걸 훈화해요. 덮어 씌워서 그래서 약간 이제 거슬리는 이런 부분도 이제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이제 난해해지죠.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원리들도 있고 또한 물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물을 갖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명적일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는가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안에 물이 어떤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가 발육구강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이제 신경 쓰고 조금 더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재를 햇빛에 말려야 되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음지에 말려야 하는 재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제대로 알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쌤으로 해야 할 재료가 있는가 하면 약간 거실로서 해야 할 재료 이런 부분에서 잠깐 이제 설명한다면 지난번에 시간에 당기를 갖다가 기름을 빼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당기를 담가 놓게 되면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을 갖다 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두통이 만에 하나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감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원래 감초는 끄시르는 거예요. 불에 그 집게로 가지고 불에다 불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끄시르는 식이에요. 볶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명칭은 끄시르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끄실러 주게 되면 만에 하나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또한 이제 둥글레 같은 경우가 발효 건강차에 지금 오늘 해야 할 시간인데 잔뿌리가 많이 있잖아요. 잔뿌리를 갖다가 완전 제거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잔뿌리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분리시켜주는 부분. 또한 이제 창출 같은 경우에는 쌀뜨물에다가 반나절 정도를 담가 두었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이거 써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써는 것을 태우잖아요. 그죠? 네. 태워서 지방이죠. 그죠? 태워서 어떨 경우에는 이거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타가지고 마시기도 했던 기억이 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기운이 몸에 있을 때에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기 위한 작업에서 이런 현상을, 이런 행위를 했던 부분도 제가 이제 이걸 기억이 나거든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아리에다가도 옛날에 발효할 때 간장이라든가 특히 이제 간장, 술, 식초 이런 거에 좋은 벌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잘 되기 위한 술이 잘 되어서 이거 먹는 사람이 건강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다 붙였던 기억들이 나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이 항아리 안으로 전달돼서 술이 잘 빚어 수 있도록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갖다가 소통해주고 마음을 여주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 단체에서라든가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 중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하는 명상 수련법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갖다가 주문이라고 해요. 소리를 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 있는 글귀를 읽으니까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 기운들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든가 아니면 바라는 마음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소리를 내죠. 이렇게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항아리에다 붙여놓은 것이 결국 그런 원리에 해당된다 하는 부분. 또한 효소를 만들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 버무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준다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부분에서는 체질이라든가 그게 맞는 어떤 양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맞는 행위들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마음 쓰는 부분이 더 중요하죠. 마음 쓰는 부분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겨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체질이 있고 오행이 있지만은 이것을 내가 마음을 더 내게 되면 이 부분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음을 제대로 이 체질이라든가 아니면 오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못 쓰게 되면 결국 그거에 부딪히게 되고 그 상황에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맞는 이유가요. 예. 이런 실험을 했어요. 콩나물을 이렇게 콩을 해가지고 콩나물 키우잖아요. 그늘에서. 네. 2개를 딱 넣고 키우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물도 똑같이 주고 하면서 네. 한쪽 콩나물에는 날마다 너는 참 예쁘다, 참 잘 크구나, 진짜 예쁘다 하고, 한쪽 계단은 이렇게 못생겼냐,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은 마음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놈을 다 키워놓고 나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좋은 말을 했던 콩나물이 훨씬 잘 자랐어요. 예.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TV 방송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버선을 거기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그게 해당이 되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숙소에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네. 한쪽에 고구마, 이쪽에 양쪽에 놓고 한쪽에는 좋은 쓰다듬어 주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최고로 잘 쓴 선수가 있었어요. 역도 선수. 그 여자 선수 있죠, 역도. 최미란인가? 예. 김미란인가? 하여튼간에 역도 선수 금메달 딴 덩치 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시뮬레이션을 앉아서 그러니까 엮기 이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그걸 들어간 거예요. 시합 때 금메달 딸 때에.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게 되면 드는 시기 그렇죠? 드는 시기라든가 그 들고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죠? 들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다 지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낸 것을 갖다가 방송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큐멘터리식으로 해가지고 방영을 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차이죠. 그렇죠? 이 신념의 차이예요. 결국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내가 많이 그 부분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는 사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사주팔자 사주에도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발전해오고 지속해 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의 1%가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걸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을 용어를 붙인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원리에 해당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지성이면 감찰 이 원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달인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또한 이제 병이 났는데 암이 걸렸는데 산속으로 가가지고 미쳤잖아요. 그 부분에 그죠? 미쳐서 병을 나서는 사람 애들도 해당되는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크게 인식을 안 했을 뿐이거든요.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분야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그거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에너지화로 돼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원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고 발전되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사항을 내가 얼마만큼 퍼센트를 갖다가 높여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높여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는 걸 본다고 하게 되면 내가 머릿속에 늘 그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루어지는 퍼센트가 높아지는 원리가 결국 믿음에서 형성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믿어야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믿어야지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지 믿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죠? 행으로 많이 옮겼느냐 아니면 행으로 아예 안 옮겨 머릿속에서부터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행이 나오고 행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식한다면 효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발효건강차도 마찬가지고 집에 놓여져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가 있고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시간을 얼마만큼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죠? 된다라고 하는 했으니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믿지 않으면 근처도 안 가죠.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냥 넌 얘기해라. 나는 그냥 넘어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뇌에서, 생각에서 내가 인식을 할 때 비로소 그게 맞는 행동들이 나와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기 전에 먼저 생각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현실화시키고 믿음이 극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걸 체계를 세워야지만 그죠?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걸 얼마만큼 내가 잘 언어의 논리적인 것과 행동으로 그죠? 만들어가는 부분이 일치했을 때 결국은 그죠? 더 잘하게끔 주위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죠? 도와주는 거죠. 이래서 이제 결국은 내 혼자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결국은. 시작은 내가 하지만은 그걸 바라봐주고, 그죠? 격려해주기도 하고, 옆에서 말을 해주기도 하는 동기부여가 같이 형성했을 때 결국은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효건강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둥글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둥글레. 뭐 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둥글레 차. 티백으로 나오는 거. 티백으로 나오는 것도 많지만은 또한 뿌리를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많이 드시잖아요. 맛있어. 둥글레 뿌리도 파는 날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팔아요? 팔아요? 네. 이미 볶아가지고 나온 둥글레. 둥글레 차도 있죠. 둥글레 큰 게 둥글레지 뭐. 그래서 안 하는 거는 난 이렇게 둥글레. 아, 그 말도 되겠네요. 이거. 있는 데만 있어. 이 뿌리는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옆으로 가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요만치만 있어도 다시 뿌리가 생겨나지고 이어져요. 이참 번식력이. 다행입니다. 그 프로를 제가 잘 보는데 네. 그 프로에서 그 둥글레 그 밥도 해먹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주캐 그. 네. 구수하죠.
아, 그분들은 실제 상황을 저지하는 거잖아요. 그래. 아, 그분들 참 신뢰가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둥굴레도 종류들도 또 꽤 많아요. 종류. 둥굴레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둥굴레가 아닌 둥굴레. 아니 그런데 그 둥글레 같은 것도 오래 묵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삼처럼이. 단연생 같은 것은 이렇게 조그만 뿌리 하나만 이렇게 딱 있는데 오래된 거 이렇게 뭉탱이로 돼가지고 뿌리가 상당히 많이 번져졌어요. 한 뼘 정도, 예.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계속. 예.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 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둥글레 뿌리가 한약으로 황정이거든. 누르왕자에다가 그전에는 가루점. 캐서 구워도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오장을 보하고 그 신선히 먹는 약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걸 먹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고 곧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그 뿌리를 가르쳐주면서 이걸 캐먹어라 해가지고 그걸 캐먹고 살아남아서 민가에 내려왔는데 이미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밥시계, 곡기시계 개념으로도 옛날에 많이 이제 산속에서 공부하는 사람, 돛 닦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신선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약재들 중에서 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설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 근데 그 속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또 여기 오늘 듣고 또 잊어먹죠. 쉬어가지고 그냥 세월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 잔뿌리를 다 떼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려서 그걸 갖다가 가루내가지고 100g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100g 가지고서 그러니까 둥글레 100g에 말려서 가루내가지고 준비를 한 것을 갖다가 용기 안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갖다가 400g을 고기에다가 넣고 그러고 나서 물을 2000cc 저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가능해요. 정수기 물은 안 돼요. 그래서 2000cc를 넣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대효소가 200cc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효소를 넣고 그러고 나서 조금은 닳고 발효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아주 몸에 좋은 발효 건강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효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노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변비, 소화불량이라든가 이제 황달, 둥글레도 이뇨작용을 해요? 네? 네? 둥글레도 이뇨작용을 해요? 네, 이노작용에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비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황달, 자궁출혈 등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마충, 이제 뼈 통증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좋고 이제 음부에 섭진이 일어나는 것, 간지러움, 음부에 섭진이나 간지러움 이런 부분에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둥글레는요, 예. 나는 캐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게 9번 쪄서 말려서 이렇게 착 끓여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 9번까지를 다 못 찌고 내가 5번, 6번까지를 쪄서 이렇게 말려갖고 해놓는데 예. 그것도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말려서 얘가 가면서 효소 마냥 지금 담가 먹는 거고 어때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탄계를 한 것은 그대로 이제 이때까지 내려왔던 방식이고, 그런데 그 안에 효소는 다 죽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시키게 되면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되고 면역성과 장면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지게 되는 새로운 물질, 미생물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줘요.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끓여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발효를 해서 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몸 상태가 거의 다 면역성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효소 들어가거나 발효 건강제 미생물 들어감으로써 활성화시켜줌으로써 몸이 거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기도 결국은 뭔가 하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생물들로 하여금 면역성을 갖다가 좋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 들어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20일 정도 발효가 들어가는데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보통은 이제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발효가 끝났을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오다가 거품이 점점 사그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잔잔한 띠를 둘렀을 때 발효가 다 끝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나는 냉장고 안에서 보관하면서 30cc 정도를 발효가 된 다음에는 냉장고에도 보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식초로 넘어가는 것을 오래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게 되면 식초까지 이제 차근차근 넘어가죠. 아, 제가 작년에도 귤, 네. 그 효소 담은 게 발효가 다 됐는데, 네. 저 그냥 밖에서 그냥 놔뒀거든요? 네. 천만에도 얹어놨는데. 술을 놔도 괜찮아요. 그거 이제 효소는 괜찮아요. 효소는 괜찮아요. 네. 저 차 만들 때. 차만 되죠. 요 네. 효소하고 달라요. 그래서 효소는 발효기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발효기간차는 빨리 발효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효소는 냉장고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오미자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나는 오미자 했는데 거기서 보내준대서 네. 분리해가지고 냉장 보관하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숙성이 완전 끝난 것은 넣어두면 좋아요. 끝나고 나서 아니 네. 걸러가지고 바로 냉장 보관하라고. 아니 잘못 때문에 숙성이 한 적어도 6개월 이상 바깥에서 하고 난 다음에 냉장 보관하는 것은 괜찮아요. 밖에 두면 안 좋아요. 밖에 줘도 돼요. 밖에 두면 냉장고 복잡한데 뭐.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쉽게 말하게 되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상이라게 되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렇게 되면 냉장고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걸 시키지 않고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멈추게 되죠. 그렇지. 근데 내려오면 다시 그리고 막 또 중간에 할 거예요. 그 해 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 잘못 일러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은 젓는 거 전혀 안 해요. 근데 막 쳤어 주고 냉장 젓는 보관하고 젓는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오미자를 주워놓고 계속 문자 보내. 막 쳤어 그때 주고. 그때 어떻게 방송국에 같이 출연하신 분이 있는데 응, 북한에서 젓는 건 내려온 아닌 것 사람 같은데. 그분이 젓는 거 전공이고 보통 그분은 일반적으로 쳤어 주라고. 보름 만에 효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보름에 효소를 만들 수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보면 돼요. 네. 원리가. 지금 생각하면 발효 건강차.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삽주, 창출, 이제 발효 건강차가 나와요. 그래서 창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소액을 갖다 포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포도로 사용해도 되고 배로 사용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걸 갖다 내가 집에 어떤 재료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초 같은 경우에도 위가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아주 이제 재료 중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특히 이제 위장을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장염,
위장염, 그다음에 이제 해독이라든가 이제 이노작용, 건이, 신장 이런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요즘에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 팔다리가 통증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도 창출이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이제 감기, 기침에도 이제 좋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창출도 잔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잔뿌리를 갖다가 다 띄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잔뿌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cm나 2cm 정도 썰어서 말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쌀뜨물에다가 반나절 정도 담가주었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료마다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포도를 사용해가지고 포도 효소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 발 건강 그러면 차려 포도 같은 것도 우리가 쌀뜨물다가 담갔다가 이렇게 해서 효소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포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출. 창출만. 예. 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지 않아야 된다라고. 안 식혀야 된다고. 그렇죠. 나와 있는 거. 그게 하얀 분이 예, 있잖아요, 그죠? 하얀 그게 그 부분을 당분이 대부분 보게 되면 농약인 줄 알아. 예. 그래서 껍질에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쪽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미생물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농사에 미생물을 적용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채소에다 적용시키고 먹는 채소 과일에다가도 적용시키는 이런 큰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9월달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9월달부터 만든 국회에서 지금 2차 포럼을 가져와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껍질에 대해서 책에 효소를 만들 때에 설명을 해놓은 것을 그대로 그게 원리들이 나와요. 껍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 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과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줄 보게 되면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껍질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피부도 이것도 뿔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성분들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약을 치게 되면 껍질에서는 이 해독하려고 그래요. 농약을 해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은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해독을 못했던 것은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껍질에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가육 안에 있겠어요? 껍질. 과육 들어갔지, 가위가 안 들어갔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껍질이 하는 것은 요역하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데 가면 그죠? 뜨거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털도 만들게 되고 색깔도 만들어내는 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보게 되면 우리 달에 있잖아요. 달에가 나가가지고 키위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원리가 그게 기후에 맞는 살아남기 위한 모양과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외국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병형이 일어나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맛도 달라지죠. 맛도. 그죠? 햇빛의 그 뭐랄까, 퍼센트에 따라서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얘네들 살아남기 위한 작업들을 거기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껍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재료한테, 이 야채한테, 과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남기 위한 체스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맛들이 유럽의 과일, 맛있는 과일이 국내에서 나는 것은 썩고 뜰고 뭐 이렇게 오히려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그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맛있는데, 근데 얘네들 가나가면 또 달라져요. 그걸 살아남으면 그 기후에 살아남고 그거에 돌연변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돌연변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형성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육을 본다면 껍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들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농약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냥 보편한 이야기로 한번 사용한다면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껍질을 다 깎아버리게 되고 알맹이에 먹게 되면 해독하는 것이 떨어지죠, 그죠? 몸에서. 근데 껍질을 갖다가 같이 씹어서 먹게 되면 다시 제 역할들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의 이제 중요성을 언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먹든 귤을 먹든 전부 다 알맹이가 먹는 게 아니라 껍질하고 같이 먹음으로써 알맹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해독으로 본다면 부족한 부분을 갖다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영양소는 껍질하고 씨에 다 들어있죠. 가육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짜리도 있고 영양소가. 그럼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영양소를 좋은 거라고 먹으면서 껍질 버리고 씨 버리고 그러니까 20%만 먹고 80%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요리가 있는데 요리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뿌리 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거 그게 식지를 안 해. 털어. 그냥 털고 닦아 그러고 다 먹는 통째로 먹는 그 요리법이 우죽거릴 거네요. 예?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씻는 게 아니라 흙에도 미생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간상으로 조금 그럴 뿐이지 결국은 그 부분을 갖다가 뭐 마른 걸 수분으로 뭐 이렇게 닦든가 이런 거 식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요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도 꽁지 자르고 위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요리들이 지금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치유하는 요리로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유럽에서 더 활성화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다 버리는 사람이 거의 다. 네. 너무 깔끔을 뜬다고 떨었는데 오히려 그저 깔끔이 아니라 다 파괴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갖다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는 뭐라고 하면 항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발효 항아리인 거예요. 몸이 발효 항아리. 예. 이 안에서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으면 발효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먹고 하는 것 좀 다한 것은 이제 나중에 얘가 배설물로 빼내고 오종물로 빼내고 그죠? 그리고 각 영양소에 장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깔끔 떠는 걸로 치부하려고 그러죠. 네.
이 안에서 이제 크게 보면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데, 그죠? 음양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미미한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그게 유지가 되면 건강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그죠? 머릿속에 무조건 깔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벌써 균형이 깨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다 뭐 전 세계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면역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세균들도 미생물도 좋은 균도 있고 안 좋은 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퍼센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 부분은 다 죽이고 한 부분은 살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예. 이런 원리들이 이제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된다.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그게 적당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로만 위주 높아져도 문제가 일어나.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없애려고만 거의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면역성이 지속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뭘 만들어내고 허수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게 오히려 그죠? 단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인데, 발효를 하는 데에 원리가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게 한 20년 전이라고 보면 안 돼. 20년 전에 어느 날 마당에서 가만히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자에서 앉아서 이제 마당을 보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왔던 파여 있는 물이 고여 있어요. 땅이 파여져가지고 마당에 파여져가지고 물이 있고, 저쪽 옆에는 거름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꿀, 그러니까 우리 양봉이죠. 양봉. 그 마을에 양봉하는 사람이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그 산골짜기 가는 게 효소가 하니까 이게 분봉하려면 항아리 있는 데 와가지고 그거 가서 분봉해요. 꿀 냄새가 많이 나고 발효할 때 많이 나니까, 그쪽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와서 그 집 근처에 바로 마당 근처에 밤나무에다 이런 데에 분봉을 한다니까요. 벌이 막.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문 열고 못 나와. 앞에서 막 분봉해가지고 벌들이 막 엄청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는데, 벌들이 그 물에다가 갖다가 몇 분 이렇게 발 담근 시기에 담그고서 가. 꿀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한 성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거기 발 담그고 몇 분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뭉쳐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꿀들도 잡동사니 다 지들 원하는 것들 다 뭉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꽃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화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은, 그죠? 그런 부분에 너무 가있다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일들이 많아요. 엊그저께 KT 서울,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차단되고 하기는 먹을 것이 부패되고 가는데, 이것을 면역성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그걸 견뎌내느냐, 그죠? 그런 시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싱싱하다, 냉장고니 뭐니 싱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게 되면 면역성인 거예요. 면역성을 갖다가 얼마만큼 내가 끌어올려 놓아 있느냐에 따라서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죠? 하우스 속에 그죠? 너무 좋은 거 하우스 속에만 있던 것을 그거는 그걸 간다면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일어나게 되면 진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오히려 원시적인 부분으로 좀이 몸이 힘들지만은 아니면 생활이 좀 가지만은 좀 느려가게 되고, 그렇죠.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몸을 생활이 되는 상으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여러 가지 일어날 것을 갖다 예방 차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돈 많고 아파트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병이 더 많은 이유도 그게 해당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감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일주일이면 다 해결되는데 저 약 같은 거 안 먹어요.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효소나 차 한 잔 먹고 견뎌내면 그냥 해당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분사들을 얼마만큼 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딴 데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면역성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가면 약을 집어가지고 그죠? 얘네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지연시키고 조금 몸 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스스로 면역성과 장애를 키워나가고 이겨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